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금감위원장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기사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그렇게 막 관심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나면 대응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제가 대응해야 될 범위가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좀 보완할 내용들 또 한번 보완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런 생각에 이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뭐 매체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개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래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고 거래세만 있었는데요. 주식이나 이제 국내 ETF,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거는 이제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그리고 채권, 펀드, 해외 주식,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뭐 베이스로 한 ETF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뭐 비상장이나 장외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은 250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하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 채권도 들어가 있잖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자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만 내고 있었는데 채권 차익에 대해서 원래 이건 비과세여서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250만 원 넘어가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내던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배당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뭐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세율은 3억까지는 22%, 3억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 이게 이제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손실 금액은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던 거 5년 안에는 감안해서 이제 뭐 세금 덜 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증권 거래세가 지금 0.18%로 내려와 있거든요. 기존에 0.23%인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0.15%로 인하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쪽은 거래세를 아예 없애고 뭐 코스닥은 유지하는데 지금 코스피의 농어촌 특별세가 0.15%여서 결국에는 어쨌든 0.15%를 계속 내야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원천징수 이것도 또 되게 시끄러운데요. 반기 1회에 이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증권사 여러 군데 거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한도를 설정해 놓는데 이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원천징수를 해 놓는 거예요. 해 놓고서 전체 합쳤을 때 저 5천만 원 안 넘어요 이러면은 일단은 세금을 뜯긴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종소세 뭐 신고하고 이럴 때 정산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내가 이쪽 계좌에서 얼만큼 수익이 날 줄 알고 뭐 세팅을 합니까? 뭐 이제 이런 불만들도 있고 일단은 뺏겼다가 세금도 계속 투자를 해서 불려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뺏겼다가 다시 찾아와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법인들은 어차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거래세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법인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하여튼 잡음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피할 곳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ISA나 연금저축, IRP 등 이제 여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로 도망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내년부터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뭐 폐지하든지 유예하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쪽 정당에서는 지금 싫어하죠. 뭐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이제 부자 감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영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뭐 얘기하는 거는 투자자의 1%만 연간 5천만 원을 넘게 벌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5천만 원을 내는 사람이 1%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계좌가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얘네들이 카운팅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또 채권 뭐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통계 자체도 일단 정확하지 않고 근데 그 1%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제 소위 말해 큰 손들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 거래를 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무래도 펀드나 이런 쪽으로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적은데, 그 개인 중에서 이제 큰 손들이 거래하는 금액, 뭐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무슨 50%를 거래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이제 매년 말마다 이걸 좀 걱정하잖아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와서 뭐 주가가 출렁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나마 대주주 요건을 조금 지금 완화해놔서 작년에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법인 설립해서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피해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법인까지 설립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다른 사업이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이 무슨 주식 투자 좀 한다고 법인 설립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는 이 1%의 뭐 세금을 부과하고 하겠다는 게 과연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주식시장, 이제 선진국이랑 다 합쳤을 때 주식시장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꼴찌였거든요, 상승률이. 우리나라 마이너스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뭐 맨날 우리 박스피 얘기하고, 진짜 뭐 이러니 다 미장으로 가자, 뭐 이런 소리들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별 볼 일 없는 이 시장이 이런 뭐 세금 문제도 생기고 막 복잡해지면 더더군다나 이제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거래세를 안 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 투자할 때 양도세 부담이 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매력이 더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저부터도 그래 그럼 굳이 뭐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안 내려고 하면은 단기 투자가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일단 조금 장기로 갖고 가려고 해도 이거 5천만 원 내가 넘나 안 넘나 뭐 따져가면서 미리 팔기도 하고, 손해난 거 미리 손실을 처리해갖고 상계하고 막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사실 미국 주식도 그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250만 원 감안해서 막 마이너스 났던 거 다시 팔았다가 샀다가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개인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작년에 38조를 가까이 샀답니다. 21년에 4조 5천억밖에 안 샀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차익이 발생하면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차익이 아까 250만 원 이상 났어요. 그러면 연간 금융소득 100만 원 초과가 되면 연말정산에서 이제 인적공제를 못 받거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막 팡팡팡팡 터지면 불만이 많아질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물론 지금 청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저 국회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단 말이죠, 지금 구조상.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ISA나 연금저축 이런 이제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ISA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그나마 이것도 안 돼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한데, 연 2천만 원씩을 계속 채워갖고 얘 나중에 이제 연금저축을 이월하면서 확 부어줄 수 있게, 최대한 넘길 수 있게 이제 구조를 만드시고, 연금저축 납입 한도도 원래는 이제 저도 IRP나 연금저축 합쳐서 그냥 뭐 요거 600만 원, 요거 300만 원에서 900만 원만 맞추고 말았는데, 연간 1,800만 원 최대한 활용해갖고 꽉꽉 채워서 이제 여기서 운영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계좌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뭐 매력 없어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지 말고 절세 계좌에서도 미국 종목 위주로, 미국 이제 ETF인 거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이제 상품들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부터도 이러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부실한 한국 시장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소리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이제 미국 주식의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전략도 쓰시더라고요. 미국 커버드콜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고배당 커버드콜, 뭐 예를 들면 테슬리나 엔비디나 뭐 이런 것들 배당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제살 깎먹기네 뭐네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물려있는 분들 제법 있으실 텐데, 일단은 배당은 그래도 좀 많이 준 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제 손익 통산을 시켜서 마이너스를 받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배당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줄이는 구조를 만드시더라고요. 참 머리 좋은 분들 많던데. 그래서 양도 차익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배당 소득은 좀 조절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는 방식을 또 만드셨던데, 저도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 정부가 국회에서 잘 뭔가 협의를 해서 뭐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안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뭐 청원하고 뭐 이런 거 등등 하겠지만 그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는 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궁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거 그렇게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좀 부실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관련 대응 방법들을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추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희 피 같은 이 자산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는 올렸는데 22일 날 토요일 날 한 5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부산에서 구독자분들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부산까지 KTX 타고 SRT 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런 비용이랑 이제 장소 대관 비용이나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제가 한 3만 원 정도?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저 한 10분만 오시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를 제가 마땅한 데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미팅룸 이런 거 빌려주는 거 많던데, 보니까 부산역에 회의실이 있어서 요거 빌릴 수 있어서 제가 끝나고 바로 기차 타고 오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예약은 해놨거든요. 근데 혹시 인원이 안 차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안 차면 제가 무료 온라인 미팅으로 줌을 통해서 하든지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참가 신청은 요 밑에다가 제가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든지 할게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게시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뭐 한 몇 분만 더 오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이 오셔도 돼요. 제가 큰 방도 잡아놨으니까. 하여튼 뭐 그러고 있고요. 이제 요즘에 보면 그 구독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적긴 하지만 댓글들이, 이상한 댓글이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뭐 저 인간 뭐 파이어족 타령하면서 유튜브 해갖고 저거 뭐 돈 벌라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유튜버들이 있긴 있는데, 돈 때문에 한다고 하기에는 구독자가 늘어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5, 60만 원 받거든요. 그 구글에서 나오는 돈이. 근데 이거 받으려고 제가 이거 지금 이런 거 준비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들어가는 시간이 사실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2년 넘게 제가 이거 이상한 댓글들 보면서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쓴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 스스로한테 다시 자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사실 간절하게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먼 길을 돌아가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뭐 책도, 재테크책 요새는 되게 많지만 그런 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경제신문 혼자 보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서 답답했어서 다른 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나도 먹고 살만해졌으니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매번 오늘은 어떤 컨텐츠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저와의 약속이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2편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이 채널에 다행히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 좀 세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노시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푸념을 늘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 푸념하다가 보니까 괜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